가장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겼던 게 연예인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중국에 미용실 갔다 온 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갔다 왔습니다. 이 미용실은 상해 난징루에 위치한 미용실이었는데요. 난징루가 우리로 치자면 강남쯤 되는 핫플이고 멋쟁이들이 다 모인 그런 곳입니다. 쇼핑몰 주변에도 명품 매장 있었고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헤어도 같이 하시는 분이 만든 체인의 난징루에 있는 지점이었다. 사전에 통역 업체를 통해서 헤어랑 메이크업 받고 싶어요. 그러고서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한 번에 네? 헤어 메이크업 봤는데? 솔직히 미용실 컨텐츠에다가 1000만 원 태우기에는 좀 그렇다. 그 외에 옵션을 선택을 했는데 이 또한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는데 샵에서는 얼마였는지 밝히지 말아달래. 지금까지 3개의 미용실 가봤다 체험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탑급 아티스트들한테서 메이크업 받았을 때도 이런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샵 내부 분위기 깨끗해 보였고요. VIP실처럼 약간 분리된 공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겼던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컨셉으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싶습니다 라고 중간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부탁드렸었거든요. 이 샵에서는 저희가 오는 거를 어젯밤에 알았대요. 이 샵에는 원래는 메이크업쌤이 상주하지 않아서 메이크업쌤을 출장쌤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제 저녁 12시에 급하게 이분을 섭외를 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옷 시인에서 거금 한 12,000원을 주고선 산 이 치파오 드레스를 가지고 이 옷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해주세요. 헤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샴푸실부터 갔습니다. 샴푸 과정은 뭐 별 특이할 건 없었고요. 스태프분이 와가지고 샴푸 해주시는데 한 가지 재밌게 느꼈던 점은 샴푸대에 누워가지고 딱 보이는 천장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이 체인점의 사장님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헤어인 분, 그분의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작업하시는 백스테이지 영상이랑 다이슨 드라이기 광고 찍은 거랑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헤어랑 메이크업 동시에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 해주시면서 클렌징 들어갑니다.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지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화장을 다 지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은 엄청나게 젠틀했다는 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완주는 못했으나 저 나름 정샘물 아카데미 다녔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클렌징하고 스킨케어. 클렌징할 때 화장 솜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잡고 넓은 손으로 닦아 나가야 클렌징이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쌤은 이렇게 잡고 손끝으로 이렇게 닦아가는 거야. 어찌 클렌징 뭐 되긴 됐어요. 저는 언제나 얼굴이 붉은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화장솜 팩을 얹어주시더라고요. 머리 말릴 때는 아무래도 여기 사장님 다이슨 광고 찍고 그러신 분이라서 그런지 다이슨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샵이 케라스타즈 제품을 사용하는 샵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케라스타즈 제품들이 프로페셔널용으로 샵에 들어가는 게 한 도시에서 탑급의 샵에만 케라스타즈를 넣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케라스타즈 요 트리트먼트를 받았던 것도 서울에서 정샘물 샵이면은 스드메 랭킹표에서도 꽤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급의 샵에 케라스타즈가 들어가는데 이 샵도 케라스타즈를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는 여기저기 알아주는 그런 샵이다라는 거. 그리고 꺼내시는 게 이런 거대한 롤브러쉬인데요. 이런 롤브러쉬는 보통 어떤 때 많이 봤었냐, 서양권, 유럽 이런 데에서 금발머리들, 그 솜 같은 머리를 말릴 때 이런 왕 두께의 롤브러쉬를 쓰는데 요거를 동양인 머리에도 쓰시더라고요. 호호 신기했습니다. 헤어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가져온 드레스가 치파오 드레스였잖아요. 그 드레스에 맞는 좀 복고풍 상하이 미인으로 절 만들어 주시겠다 해가지고 핑거 웨이브를 머리 전체에 넣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 하오 핑거 웨이브 느낌을 고데기를 통해서 내려고 하시는데요. 요런 웨이브는 이제 가로 말기로 했을 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데기로 가로로 말고 열을 준 다음에 요대로 핀으로 고정해놓고, 컨셉을 미리부터 알고 있고 준비를 했었다면은 이런 고데기로 한 땀 한 땀 하는 것보다 열 오르는 헤어롤 있죠.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랐을 텐데 아무래도 기계 장비를 준비하기에 어제 12시에 우리가 오는 걸 알았다니까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데기로 한 땀 한 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 해주시는 이 샵 원장님도 경력이 뭐 몇십 년 되신다는데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스킨케어도 들어가는데요. 메이크업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샵에서는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 다 해주죠. 근데 그 스킨케어가
피부가 거의 수분감 위주로 토너 정리, 수분 에센스, 그리고 수분 크림, 요때 수분 크림은 젤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오늘 저를 담당해주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은 이렇게 무거운 거를 메이크업 전에 바른다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거의 다 외산 제품들 사용하셨는데요. 물론 비싼 크림이고 비싼 스킨케어 제품이긴 해. 근데 이걸 나이트용이 아니고 메이크업 전에? 그래서 이게 안 밀린다고? 괜찮을 거라고 싶었습니다.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요 납작 파데 브러쉬, 일명 스파츌러 브러쉬, 요걸로 펼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웨이크메이크 요 브러쉬랑 같이 나왔던 파데 광고를 하면서 웨이크메이크 마케팅 담당자분들과 이 파데 브러쉬 개발에 참여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로부터 직접 정석 사용 방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줘. 이분이 쓰신 스킬은 아무래도 내가 배워온 것처럼 정석 스킬은 아니었고 약간 응용된 스킬로 해주셨는데, 이걸 받고 있는 저로서는 어느 세월에 이 스파츌러 브러쉬는 쉽고 빠르고 얇게 파운데이션을 일반인들이 도포를 하기 위해서 20여 분이었나 30여 분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공동 개발을 한 그런 브러쉬라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삭삭삭 한 다음에 빠르게 스펀지로 타다다다다 빠른 용도로 만드신 그런 브러쉬인데, 어느 세월에 세월아 내월아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여튼 요걸로 열심히 곱게 바르시고 스펀지로 토토토토토토토토 하시고, 끌폭 파데, 그 30만원짜리 크림 파데를 도색해서 사용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메이크메이크 파데를 쓸 때는 급하게 이게 피싱이 되니까 후다닥 두드려줘야 됐잖아요. 근데 끌폭 크림 파데는 그렇게 빠르게 피싱되는 애가 아니라가지고 찬찬히 그냥 하고 계시네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 크림 파데, 요것도 우리 채널에서 리뷰한 적 있죠. 커버력 되게 미미하고 수분감, 스킨케어 효과 요런 거에 집중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도구와 파데의 궁합이 괜찮을 것인가 하면서 받았는데 뭐 그럭저럭 발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쌤이 쓰시는 제품들 쓱 한번 둘러보니까요.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베이스 제품들은 초고가 하이엔드 브랜드 막 30만원짜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 색조 제품들로는 물론 백화점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그런 외상 화장품들도 있지만은 K-뷰티, 3C 팔레트 이런 거 딱 보이죠?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 저렴이 제품들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산 브랜드, K-뷰티 브랜드, 중국 로컬 브랜드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많이 쓰시는 것 같았어요. 어제 급하게 섭외된 쌤이긴 하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연예인들 메이크업을 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보통 TV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위주로 연예인 메이크업을 하러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 들으면 모르지. 이름 듣고선 대충 검색 때려봤더니 요런 분이랑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베이스 어느 정도 마치고서는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 어떻게 할지 좀 시안을 보여주셨어요. 오, 예쁘죠? 하오하오하오 쌍따봉 이렇게 날리고선 이걸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왕 중국에 간 김에 왕홍 스타일 메이크업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하이컬처의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하고 다니는 좀 내추럴하되 중국 테이스트가 들어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요 시안으로 오케이 하오하오 막 그랬어요. 눈썹은 살짝 도톰한 아치형을 그려주셨는데 요거 대칭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제가 약간 요 또 삐딱이가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올라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거를 잘 맞춰서 눈썹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저 이 눈썹 꽤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은 틱톡 속 왕홍들처럼 아마존 눈썹 이런 메이크업은 아니다 보니까 섀도우도 그렇게 진하거나 색깔이 확 느껴지는 그런 컬러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음영 정도, 약간의 화사함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섀도우가 들어갔고요.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그리고 다니는 아이라인이 이렇게 제 눈보다 이만큼이 더 길게 그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 샵에 도착했을 때 메이크업 된 상태로 왔었으니까 요거를 또 체크를 하셨나봐요. 얘는 아이라인을 길게 그리지 않으면은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아이라인 길게 빼주셨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런 연예인 메이크업은 어떤 느낌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연예인들은 메이크업 자체, 무슨 색깔 입술에 발랐는지, 어떤 만화성성을 붙였는지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인물 자체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진한 메이크업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배우 하셨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려서 내 눈썹이 난 것처럼 이 경계가 그렇게 표가 안 나도록 그려주셨는데, 물론 전 중국에서 받아본 경험이 이번이 두 번째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라인이 똑 따지는 느낌이 조금 더 중국 쪽이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되게 인위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난 오히려 이 눈썹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언더 메이크업, 특히 애교살 메이크업을 중국에서도 빼먹지 않고 한다. 한국의 여배우 메이크업에서는 애교살 살리거나 언더에 좀 어두운 음영을 넣는 메이크업을 약간 더 지양했다면은 중국에서 받았던 메이크업은 조금 더 애교살 뽀용하게 살리고 애교살 그림자도 좀 더 확실하게 넣고 눈, 꼬리 음영감도 좀 더 확실하게 넣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눈썹 붙여주셨는데 만화 속눈썹 아니고요. 내추럴한 속눈썹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출장 오신 이 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거의 해외 브랜드, 외산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블러셔 들어갈 때는 중국 로컬 브랜드 제품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색감을 내는 게 로컬 브랜드가 더 많겠죠. 블러셔는 되게 파우더리한 핑크 코랄색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입술은요 역시나 립라인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 립라인 그릴 때 사용하셨던 펜슬이 샬롯 틸버리의 필로우톡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또 입술도 삐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딱 알아보시고 싹 대칭 맞게 예쁘게 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립도 코랄빛 립스틱으로 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쌤이랑 메이크업쌤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데로 세미나를 많이 들으러 가신대요. 메이크업쌤도 에스파 메이크업을 하셨던 쌤이 하신 세미나에 본인도 참석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헤어쌤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도 세미나를 많이 가시고 한국으로도 많이 가셨는데 최근에 부산으로 세미나를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셨던 점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 염색을 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노란 염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노란 염색보다는 어두운 컬러들을 선호를 하니까 염색을 안 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어 돌아와서 롤 감았던 거 풀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결 웨이브가 생겨났겠지요. 앞머리, 옆머리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핑거 웨이브 복고풍 느낌을 내는 것인데 요거를 한 땀 한 땀 스프레이 에르네트를 뿌려가면서 고정을 해주십니다. 전 세계 연예인샵 공통으로 쓰는 이 금색 에르네트 스프레이. 왜 연예인샵에서 에르네트 스프레이를 많이 쓰냐? 변형이 쉬워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앞머리 바삭바삭하게 고정을 해놨죠. 요거를 변형할 때 그냥 빗질하면은 하얀 막 비듬 같은 거 안 떨어지고 삭삭삭삭 요 고정되었던 게 풀리고, 다시 뭔가 스타일링해서 한 번씩 들어가도 서로 엉겨붙거나 이러지 않고 스타일링이 또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쌤이 기획하신 핑거 웨이브를 하기에는, 그리고 이날 장마철 상하이에 비가 오다 말다 이런 습기에는 조금 야간 스프레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스프레이를 한 땀 한 땀 100번을 뿌려가면서 1000번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제 마음은 좋긴 좋은데 어느 세월에요. 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 뭐 수정할 부분, 추가하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셔서 블러셔 좀만 더 칠해주세요. 블러셔가 없으면 난 힘이 나지 않아. 진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좀 없어져. 소소소소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아직 부족해. 많이 빡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더 이렇게 칠해주셨고, 쌍따봉 또 날려드렸고요. 헤어는 원장님이 이렇게 스타일링 하시면서도 밑밥을 좀 본인이 많이 까셨어. 평소에 이런 스타일 많이 안 하신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컨셉을 알게 되어가지고 준비를 내가 너무 많이 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헤어스타일 자체로는 나쁘지 않죠. 괜찮은 헤어스타일이죠. 그런데 저는 내 마음속에서 가격이 자꾸 떠. 세계의 미용실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 샵 원장님이 너네가 온다고 해서 우리 샵 전부 다 비워놨어 라고 하셨는데, 이 집에 게시된 가격표를 보니까 그럼 나 대관료 낸 거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완성된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옷도 갈아입고 예원, 유유한, 유위엔 등등으로 불리는 중국풍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하이 고급진 미용실 가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국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틱톡 속 만화 속눈썹 같은 그런 메이크업들을 떠올렸던 게 왜일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쓰는 SNS 플랫폼 하나도 안 쓰잖아요. 유튜브, 페이북, 트위터, 구글 등등등 다 안 쓰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의 이미지나 영상을 접했던 게 하나리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데이터에 직접 어프로치하지 않았었어. 내가 접했던 중국에 대한 정보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중국에는 이런 왕홍 메이크업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직접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 저도 한국의 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께 여배우 메이크업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메이크업들과 요 단계까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파데를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좀 더 화사하게 사용한다. 사용하는 컬러감이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은데, 중국의 이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사용해주신 컬러감이 조금 더 코랄빛 위주의 컬러들이었고, 눈썹도 한국의 아티스트 분들이 그려주셨던 것보다 조금 더 똑딱
따서 그려주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미용실 서비스. 물론 제가 갔던 곳이 되게 고급진 샵이긴 했지만은 웬만큼 이 서비스 플로우가 잘 갖춰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차원 본점 이런 데 비빌 건 아닙니다. 거긴 어나더 레벨. 근데 뭐 그럭저럭 손님으로서 스무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쌤들의 스킬은 어느 정도 얼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뽑아주신다. 다만 한국 쌤한테 비빌 건 아닙니다. 한국 쌤들은 속도까지 갖추셨어 거기다가. 세 번째 느낀 점은 뭐냐면은 중국 연구하시는 어느 교수님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자본주의 한 게 등소평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이 아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한 거는 지난 5,000년간 자본주의 했었고 공산당 들어오면서 한 50여 년만 자본주의 잠깐 안 했었을 뿐이고, 그리고 다시 등소평 시대부터 개혁 개방하면서 지금 열린 거니까 이 사람들의 DNA에는 상인의 DNA, 자본주의의 DNA가 깔려 있다. 아, 그래서 내가 눈탱이를 맞은 것도 그들의 자본주의 DNA 때문인가?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던 중국 미용실 때랑 다른 점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일단 요 미용실이 있는 지역이 상하이에서도 되게 잘 살고 뭐 강남 같은 그런 동네란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받았던 스타일링과는 좀 더 다른, 더 내추럴 고급진 이런 스타일을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거나 부자 동네에서는 내추럴 고급을 원하는 것 같다. 만화성사 뭐 이런 건 SNS 속에서 얘기고, 청담동 메이크업도 결코 빡빡빡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손예진, 송혜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같다. 빠이.